안녕하세요, 헤리키입니다. 오늘은 런던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차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영국 곳곳에 이렇게 기차로 잘 다닐 수 있고요. 일단 기차를 할인받는 방법은 그 레일 카드라고 있어요. 그 레일 카드를 사시면 좀 많이 할인됩니다. 스코틀랜드 간다든지 브라이튼 갈 때도 할인이 되고요. 한 30파운드 정도 해요. 1년에 30파운드. 근데 스코틀랜드 같은데 한번 갔다 오면 30파운드 바로 아껴지거든요. 트레인 라인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그 레일 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검사관이 검사하러 다니거든요, 기차 안에서. 그때 지시 못하면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까 꼭 사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체크 안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일 카드를 사시면 기차가 많이 할인된다. 두 번째로 이제 튜브, 언더그라운드, 미국 말로는 서브웨이라고 하죠. 런던에서는 튜브나 언더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런던에 사시면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 주변으로 또 집 구하시게 될 거고,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라인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굉장히 더러워요.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시끄럽고 데이터가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처럼 깔끔하고 조용하고 데이터 터지고 그런 지하철은 없습니다, 런던에. 써봤자 엘리자베스 라인, 최근에 생긴 라인인데 그거 정도는 봐줄만한데 그게 조금 더 비싸요. 지하철 탈 때 제가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 아니다 싶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9파운드가 찍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환불 된다 하더라고요. 같은 개찰구로 나오면 환불이 거의 되니까 자동으로 기다렸다가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영무원한테 가면 어차피 다 기록 남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레일 카드 디스카운트라고 있어요. 일단 오이스터 카드가 7파운드거든요. 거의 공항에서 처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오래 사시는 분들이면. 짧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 오시는 트래블로그나 트래블 카드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다니시면 되고, 애플페이, 현대카드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오래 계실 분들은 오이스터 카드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들어서 레일카드 사시고 공항에 있는 역이나 킹스크로스 역이나 워털루, 뭐 빅토리아 이런 큰 역에서 나 이거 레일카드 연동시켜줘, 탑업시켜줘 그러면 해줍니다. 그거 하면 오프피크 타임 때 30% 할인이 돼요. 이거 은근 쏠쏠합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런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파운드 후반대 타던 거 2파운드 초반대, 1파운드 후반대 이렇게 탈 수 있고요. 이게 오이스터 카드랑 레일 카드만 될 거예요. 아마 이 컨테트릭스 카드랑 레일 카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7파운드 내고 오이스터 만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저 플랫메이트는 아직도 이거 핸드폰에 있는 애플페이로 다니는데 그분도 뭐 크게 불편하게 다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그게 낫다. 한 번 타시는데 1존, 1, 2존 해서 거의 2파운드 후반대 정도 들어요. 피크타임, 오프피크 타임이거든요. 출퇴근 시간 이런 건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지곤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라이스 캡이라고 있어요. 너무 교통비가 비싸니까 하루에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게 8.5파운드, 그 일주일에 42.7파운드? 약간 여행 오시고 이러면은 지하철 타고 많이 돌아다니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게 있어서 맘 편히, 그렇게 막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는 수만큼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게 또 존마다 지하철 가격이 다르거든요. 좀 멀리 갈수록 당연히 비싸지겠죠. 근데 그 계산하는 것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점점 올라간다, 많이 나오면 막 4, 5파운드까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 간의 환승은 되지만 지하철이랑 버스 간의 환승은 안 되니까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구글맵 보면 경로 추천할 때 지하철이랑 버스 합쳐서 얘기해 주는데 따라가다 보면 뭐 지하철 3파운드, 버스 2파운드에서 거의 5파운드 나오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막 만원쯤 되죠. 여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끼리는 환승이 안 된다. 그리고 버스가 그나마 저렴합니다. 1.78파운드 정도 해요. 그리고 하루 5점 몇 파운드가 프라이스 캡이거든요. 7일 캡이 25파운드 정도 해요. 지하철보다는 싸죠. 24시간 버스도 있고 해서 버스를 잘 이용하면 또 괜찮아요. 버스 탈 때는 앞에서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는 거 없습니다. 전주같이. 서울은 내릴 때 꼭 찍어야 된다며, 근데 전주는 안 찍어도 되고, 런던도 전주와 같이 안 찍어도 됩니다. 환승할 때 안 찍어도 돼요. 그냥 알아서 환승이 돼요. 같은 카드로 했을 때. 버스의 이제 단점이 런던이 생각보다 도로가
진짜 좁아요. 서울은 막 5차선 있고 6차선 있고, 전주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아무튼 5차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런던에 5차선 거의 없습니다. 거의 2차선? 사람들이 막 그냥 걸어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차도 도로에 비해 차가 많은 건지 진짜 피크 타임 때면은 진짜 잘 안 움직여요, 버스가. 그리고 어디에서 사고라도 난다? 그때부터는 그냥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런던 버스가 진짜 별로인 게 가끔씩 다 내리라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쉬려고 그러는지 자기 시간이 끝났는지 해서 뒷차 타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 내리실 때 타고 내리시면 돼요. 보통 아니라 자주 그래요. 중요한 게 오래 걸린다 알고 계시면 되고, 버스랑 버스 사이에 환승은 됩니다. 1시간 간격으로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카카오 바이크 같은 공유 바이크, 공유 자전거, 전기 자전거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임이라고, 진짜 라임이에요.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이거 스쿠터까지 라임 어플 깔면은 그게 걔네끼리 이제 지도 보여주면서 하거든요. 카카오 바이크랑 비슷해요. 지도에 나와 있는 구역 안에 받치면 되고, 근데 그게 라임 바이크가 좀 비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번 뭐 10분 15분 탔는데 막 6파운드 7파운드 나오고 그러거든요. 조금 아끼려다가 더 나오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기 자전거 탈 땐 조심해야 되는데, 추천은 라임보다는 포레스트라고 다른 공유 자전거 어플이 있어요. 그거는 언락피, 자전거 사용료가 1. 몇 파운드 2파운드 되고, 하루에 그리고 10분까지는 공짜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12분 넘어가면 그도 청구가 되는데, 이게 하루에 최대 3개까지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면은 광고당 1분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분 적립이 되는 거죠. 10분 안짝으로 다닐 때는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한 가지는, 저도 타고 있는 산탄데르, 뭐라고 해야 되나, 전주엔 없어가지고 뭐 따릉이 이런 거요. 그 도킹 스팟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받치면 되는 시스템인데, 한번 탈 때 1.65파운드예요. 거의 버스랑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어플 깔아서 도킹 스팟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뭐 좀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30분 동안 탈 수 있는데 1.65파운드, 그리고 하루 빌리는데 3파운드.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루 할 수 있는데 3파운드. 제가 봤을 때 이 산탄데르의 이득 같은 걸 보려면 한 달치 1년치가 있어요. 한 달치는 한 달에 20파운드로 1시간 동안 탈 수 있어요. 한 번 뽑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뽑았다 넣었다 하면서 1회당 1시간씩 탈 수 있는 거죠. (120파운드에) 1년치. 저는 지금 이걸 이용 중이고요. 한 번 내는데 120파운드예요. 한 달에 10파운드로 자전거를 매일 탈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맨날 버스 탄다고 치면은 그 왕복 4파운드 잡으면 한 달에 뭐 20일 출근한다고 치면 80파운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일만 하나, 여행 다니고 쭉 멀리 어디 갔다 오고 튜브 타고, 튜브 잘못 타서 버스 또 타고 그러면 또 막 100파운드 200파운드 넘어가거든요. 주말엔 집에 있나? 주말에 또 이렇게 막 다니면 또 좀 더 들거든요.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막 버스를 안 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통근할 때는 그래도 제일 좋다. 근데 이게 1, 2존에만 2존까지만 거의 있는 걸로 알아요. 3존부터는 아마 산탄데르 도킹 사이트가 없거든요. 제 지인분이 토트넘 경기장에 이걸 타고 온 사람이 있대. 거의 한국 사람인 것 같았는데 거기는 없어요, 도킹 포인트. 그 사람은 벌금을 냈거나 아니면 경기 보러 왔는데 다시 돌아갔거나 했겠죠. 토트넘 경기장은 없습니다. 너무 멀면 또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하십시오. 1, 2존에만 있습니다. 센트럴 런던에는 특이한 게 우버 보트가 있어요. 방을 가로질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이스터 카드가 되긴 하는데 저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가격이 아마 있을 건데, 뭐 여행 오셨다고 하면 그거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택시가 있는데 블랙헤리라고 해서 약간 모범 택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은 안 타는 게 좋아요. 비싸거든요. 우버 있습니다. 우버랑 볼트. 저는 보통 두 개를 이제 대조해가면서
같은 위치 놓고 가끔은 우버가 싸고 가끔 볼트가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시면 되고, 런던 치고는 살만하다. 혼자 타면 당연히 비싼데 쉐어하면 또 괜찮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미로 말하자면 그 털 달린 자전거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탔다 했는데 한 3-40파운드 든대요. 타지 마세요. 관광이어도 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런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되고,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팁을 몇 개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 안녕. 바이.